갈등 중재 전문 연애 IT 회사 럽디 연구팀에서 개발한 애착 갈등 유형 카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착 갈등 유형 카드는 메리 에인스워드의 애착 유형 그리고 월터 캐넌의 투쟁 도피 반응 이론에 기반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애착 유형 카드는 갈등에 빠진 부부 혹은 연인들의 갈등 중재뿐 아니라 친구들 간의 갈등 중재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상담부터 커플 상담, 집단 상담까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자, 그럼 애착 갈등 유형 카드의 구성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착 갈등 유형 카드는 불안형 15장, 회피형 15장, 투쟁형 15장, 도피형 1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카드는 15장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앞면은 긍정적인 모습, 뒷면은 부정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어서 사실상 30개의 항목들로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피형 30개, 투쟁형 30개, 회피형 30개, 불안형 30개, 총 12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애착 갈등 유형 분석 카드는 뒷면에 각각 불안형, 회피형, 투쟁형, 도피형의 특징을 써놓고 불안형과 도피형, 불안형과 투쟁형, 회피형과 도피형, 회피형과 투쟁형을 모두 기술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설명은 이 애착 갈등 유형 분석 카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상담을 위해서는 상담사 개인이 연구 내용들을 통하여 상담에 애착 이론을 적용하여 진행할 수 있고 애착 갈등 유형 카드 매뉴얼 속에 있는 자세한 설명들을 토대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매뉴얼에는 본 카드를 어떻게 상담에 활용 적용할 수 있는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작은 상자에 4개의 유형 120 항목을 모두 담고 매뉴얼과 애착 갈등 유형 분석까지 모두 담아서 상자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드 활용 방안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상담 시 활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상담 시에는 카드에 있는 내용을 내담자에게 보여주고 그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봅니다. 항목에 해당한다고 말을 하면 그 항목은 내담자 앞에 놓아줍니다.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면 내담자의 다른 쪽에 분류해 놓습니다. 카드의 항목들을 물어보며 갈등할 때에는 어떤 부분에서 갈등하는지를 물어보고 더 깊은 상담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카드들이 분류가 된 다음에는 그 카드의 유형들을 분석해주고 그 유형들이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어떤 단점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해줍니다. 또한 그 분석 내용들을 애착 갈등 유형 분석 카드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설명해주고 그 카드를 보여주고 자기의 유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해당 카드는 처음에 장점을 중심으로 물어보았지만 그 장점 카드 이면에 있는 단점 카드를 보여주므로 자신의 유형이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어떤 단점을 갖고 있는지도 알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그 장점과 단점이 어떻게 역동하고 부부관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를 통하여 내담자는 자기가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스스로 단점으로 생각하며 자책하던 것들이 장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두 유형의 카드가 동일하게 나와서 어느 한쪽이라고 유형을 구분하기 어려울 경우 모든 카드들을 단점 중심으로 다시 재분류해서 확인합니다. 만약에 애착 유형에서 불안형과 회피형이 비슷하게 나와서 어느 한쪽 유형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긍정적인 항목들이 더 많은 경우 안정형으로 부정적인 항목들이 더 많은 경우 혼란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커플 상담 진행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플 상담을 할 때는 항목들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두 커플이 함께 동의하면 커플 사이에 놔주고 둘 중에 한 명만 동의할 때는 동의하는 쪽 커플 앞에 놔줍니다. 그래서 카드를 놓는 위치가 총 3군데가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해당되지 않는 카드의 경우는 밖으로 빼놓습니다. 이제 상담사는 커플이 갖고 있는 각 유형들을 분석해주고 각 커플의 유형이 서로 충돌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안내해줍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들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었는지를 커플들로부터 들어봅니다. 그리고 두 커플이 내담한 이유와 주호소 문제를 듣고 그 문제들을 각 유형의 충돌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을 분석해줍니다. 더불어 각 유형들의 장점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를 안내합니다. 더불어 애착 갈등 유형 분석 카드에 나타나 있는 각 유형들의 특징들을 안내해주고 매뉴얼에 나타나 있는 특징들을 추가로 설명해줍니다. 특히 매뉴얼 속에 각 유형들이 서로 만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기술한 부분을 중심으로 커플이 내담한 주호소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자, 그럼 이제 집단 상담과 집단 놀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상담은 커플 상담과 방식이 동일하며 커플 상담에서 불안형과 회피형, 투쟁형, 도피형을 구분해서 했듯이 집단 상담에서는 각각 불안형과 회피형, 도피형, 투쟁형이 그룹별로 나눠져서 해당 문제, 주호소 문제를 토의 후 모여 각 유형별로 만들어낸 솔루션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집단 놀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를 할 때에는 카드를 인원수에 맞게 n분의 1로 나눕니다. 카드를 n분의 1로 나눈 후 그 카드에 있는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 중 자기가 해당되는 카드의 번호를 따로 노트와 펜을 준비하여 기술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에 있는 내용을 자기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거나 그 카드에 있는 내용이 자기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소개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합니다. 먼저 한 사람이 이 카드에 있는 내용이 자기라고 소개합니다. 나는 로맨틱한 사람이야 라고 소개한 후에 자기가 왜 로맨틱한 사람인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로맨틱한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맞추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됩니다. 정말로 로맨틱한 사람이면 나머지 사람들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 로맨틱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반응들을 합니다. 로맨틱한 사람이 아니면 그 질문들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로맨틱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거짓말을 한 건지 진실을 말한 건지를 함께 정해서 하나의 답으로 그 카드를 내민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만약에 그 말이 맞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1점씩을 얻고 그 문제를 낸 사람은 마이너스 1점을 얻습니다. 그 말이 틀리면 결정한 나머지 사람들이 마이너스 1점씩을 얻고 그 문제를 낸 사람이 플러스 1점을 얻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은 점수를 가져간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각자가 카드를 내민 사람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정하지 않고 다 함께 의논하는 이유는 함께 그 유형에 대해서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그 유형의 특징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입니다. 여기까지 애착 갈등 유형 카드, 개인 상담, 커플 상담, 집단 상담과 집단 놀이하는 방법까지 안내해드렸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